발효식품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올해 83세, 아직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영환입니다.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지만 무릎도 허리도 머리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요? 저는 매일 발효된 것을 먹습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잔, 바로 막걸리입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한 게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병원에 덜 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기력이 오래 갑니다. 이건 과학이자 임상입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그중 가장 쉽고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발효 건강식입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쑤시고 밤마다 잠을 뒤척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최정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6세이신 할머니는 당뇨가 매우 심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혈압은 161을 넘나들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당뇨 환자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천년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약입니다. 3개월 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슐린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막걸리 한 잔 안에는 700억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700억 마리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장벽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독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심지어 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제2의 뇌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잘 알아보고 드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막걸리가 아닙니다. 막걸리 맛이 나는 술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통업체들이 장기 보관을 위해 고온 살균 처리를 합니다. 그 순간 700억 마리 유산균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단맛을 위한 인공 감미료까지 넣습니다. 색깔을 위한 화학 첨가물도 넣습니다. 이런 것을 드시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박명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5세이신 할아버지는 막걸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일 2병씩 드셨습니다. 마트에서 산 막걸리로 말입니다. 한 달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사가 잦아졌습니다. 혈당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막걸리가 좋다더니 왜 이럴까요? 할아버지는 실망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했습니다. 진짜 생막걸리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큼하고 텁텁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당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아, 막걸리도 막걸리 나름이군요. 그럼 진짜 생막걸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을 보세요. 7일에서 14일이면 진짜입니다. 한 달 이상이면 가짜입니다. 둘째,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쌀, 누룩, 물.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셋째, 제조일자가 중요합니다. 막 만든 지 3일 이내가 황금기입니다.
일주일이 넘어간 것은 유산균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넷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시큼달콤한 발효 냄새가 납니다. 마치 요구르트 같은 향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너무 강하면 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색깔도 살펴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약간 누런빛이 도는 하얀색입니다. 자연스럽게 탁한 것이 정상입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골라서 먹으니까 일주일 만에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속이 이렇게 편한 것은 처음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생막걸리를 구했다고 해서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찌개미입니다. 병 밑에 하얗게 가라앉은 그것을 혹시 더럽다고 버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물입니다. 찌개미 속에 진짜 보약이 숨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윗물만 따라 마시는 것은 막걸리의 밥만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찌개미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막걸리와 천연 재료를 조합한 황금 레시피 4가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안전 수칙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막걸리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90%의 사람들보다 앞서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찌개미를 기억하시죠? 병 밑에 하얗게 가라앉은 그것 말입니다. 박정철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78세이신 할아버지는 처음에 막걸리를 드실 때 찌개미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드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막걸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핵심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병을 10번 흔들어 보세요. 무엇이라고요? 병을 완전히 뒤집었다가 다시 세우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라고 했습니다. 찌개미가 물과 완전히 섞일 때까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텁텁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찌개미까지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화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만성 위염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색까지 좋아지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디서 좋은 약을 먹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병을 10번씩 흔들어서 드십니다. 찌개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장 많이 응축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소화 효소도 들어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까지 들어있습니다. 윗물만 마시는 것은 고기만 먹고 국물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막걸리에 천연 재료 몇 가지만 더하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오늘은 50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황금 조합 4가지를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질환에 특화된 레시피들입니다. 첫 번째는 꿀막걸리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꿀 1티스푼을 넣습니다.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수정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음식만 먹으면 가슴이 타들어가듯 아프셨습니다. 꿀막걸리를 한 달간 드신 후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꿀의 항균 효과와 막걸리 유산균이 만나서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 막걸리입니다. 당뇨와 콜레스테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사과 반 개를 갈아서 막걸리에 섞어서 드세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최기철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당뇨 수치가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사과 막걸리를 3개월 드신 후 150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정말 술이 맞습니까? 약보다 낫네요. 세 번째는 계피 막걸리입니다. 혈당 조절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계피 가루를 티스푼 절반만 넣으세요. 더 넣으면 안 됩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천연 성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증 제거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히가 약이고 지나치면 독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 막걸리입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의 최강자입니다. 생강청 한 티스푼 또는 생강을 아주 조금 갈아서 넣으세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역력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생강 역시 과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고 적당하면 약이다. 동의보감의 지혜입니다.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를 다 드시고 나서 남은 찌개미를 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얼굴에 팩으로 사용하시면 천연 유산균 화장품이 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또는 화분에 물과 섞어서 주시면 식물들이 훨씬 잘 자랍니다.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심각한 경고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입니다. 69세이신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막걸리도 매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오셨는데 혈당이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혈당 쇼크 직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걸리 자체가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약과 함께 드시니까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뇨약과 막걸리는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과 수면제가 만나면 호흡 억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도 피하세요. 항생제가 장 속 좋은 균까지 죽입니다. 막걸리 유산균도 함께 죽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막걸리가 이 약의 효과를 강하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간경화나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막걸리 대신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다른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막걸리를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드시고 계신 모든 약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아주 조금씩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막걸리 반잔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점 늘려가세요. 절대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드신 후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약과 막걸리를 함께 드실 때는 시간을 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막걸리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과 막걸리가 몸속에서 부딪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과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원칙까지 막걸리 건강법의 완성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100세로 가는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안전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저녁에 막걸리를 드시면 밤에 잠들 때 유산균들이 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주무시는 동안 이 작은 일꾼들이 일을 합니다. 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거기에 막걸리 속 성분들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양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딱 한 잔 200ml가 적당합니다. 소주잔으로 치면 2잔 정도입니다.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정임 할머니도 처음에는 하루 3잔씩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셨습니다. 하루 한 잔으로 줄이니까 모든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나물무침, 두부구이, 생선구이 같은 담백한 음식이 최고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막걸리 마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줘서 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제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혁명이 시작됩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들이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 뇌로 올라가서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자연스러운 잠이 오는 것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20년 불면증이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정말 술이 맞습니까? 수면제보다 낫네요. 두 번째는 면역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재정비됩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몸살도 잘 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유산균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중성지방이 300에서 2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걸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막걸리 속 효소들이 음식 소화를 도와줍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20년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막걸리를 드시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까지 달라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서 피부가 맑아집니다.
막걸리 속 비타민 B군이 피부 재생을 도와서 주름도 줄어들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런 기적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6번째는 뇌가 맑아집니다.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장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즐기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걸리 건강법을 성공하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의 미학을 아셔야 합니다. 최정임 할머니도 첫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2주 차부터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인슐린 양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세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함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막걸리 건강법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응원받으면서 하세요. 최정임 할머니도 남편분과 함께해서 더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막걸리 시작 전과 후의 혈압, 혈당, 체중, 수면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하면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만드세요. 막걸리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발견한 막걸리의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진짜 생막걸리 고르는 법부터 찌개미 활용법까지 황금 조합 4가지, 안전한 음용법, 몸속 변화, 그리고 성공하는 5가지 원칙까지. 이제 여러분은 막걸리 박사가 되셨습니다. 83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환자를 보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 한 잔의 막걸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막걸리와 함께 치매 걱정 없는 100세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막걸리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어떤 생막걸리를 드시고 계신지, 어떤 안주와 함께 드시는지,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100세 건강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릎 관절을 젊게 만드는 놀라운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막걸리 한 잔으로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